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희주 책방직이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 해녀 항일 운동에 관한 책이 준비됐습니다. 해녀 영희, 어떤 책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이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그 주역 중인 한 분인 그 부추나 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책을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해녀 영희는요, 영희라는 이 소녀의 시선에서 해녀 공동체의 정신과 항일운동, 발발 배경, 또 운동의 전개 과정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수록된 동화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2명의 작가가 함께 작업했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린 한항선 작가는요. 제주의 자연과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책에 그림을 싣는 작업도 여러 번 한 이력이 있고요. 또 글을 쓴 김정배 작가는 제주 아동문학협회 소속으로 서귀포 신인문학상과 또 안홍문학평론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고요. 농촌 여성신문 스토리 공모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쓴 책으로는 동화집 할머니의 태화, 산호해녀, 해녀 영희, 꽃밭, 반짝반짝 작은 등대 도대불 등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주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대 어민 운동이자 그리고 또 1930년 최대 항일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항일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해녀와 도민 등 연인원 17,130명이 참여를 했고요. 또 총 238회에 걸친 이 집회와 시위가 몇 개월 사이에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신들이 채취한 해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만행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인 건데요. 1920년 4월 해녀들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조합장을 일본인의 그 제주도지사가 겸임을 하면서 온갖 횡포와 수탈이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관제조합 반대, 또 수확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 책정 등의 요구 조건을 걸고 이 해녀들이 직접 조합장과 담판을 짓게 됩니다. 사실 이 조합장과 만나기 전에 조합의 요구 조건을 전달하긴 했지만 이런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1932년 1월 7일 세활이 5일 장날을 맞아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또 조합장과 직접 맞닥뜨리게 된 것인데요. 해녀 항일 운동은요, 이 해녀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또 야학을 통해서 해녀들에게 항일 정신을 깨우친 우리 제주의 청년 운동가들과 또 도민들이 힘을 모은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항일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 과정 속에 해녀를 비롯한 제주 청년 운동가 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라고 들었는데 이 의미 있는 역사가 자세히 연구가 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희라는 소녀와 제주 해녀 항일 운동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이 책 그 해녀 영희는요, 비교적 긴 호흡을 가지고 해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 해녀 항일 운동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전도 자금인 건데요. 이 전도 자금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당시 해녀들은 육지에 몰지를 가기로 하고 미리 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이 전도자금을 받곤 했는데요. 책의 주인공인 영희의 어머니도 이 해녀로서 이 전도자금을 받았는데 육지 물질을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고된 물질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전도자금은 갚아야 할 빚이어서 영희가 애기 어깨로 육지 물질길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또 이 아기를 봐줄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육지까지 물질을 나섰는데요.
그곳에서 해녀 삼촌들이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물질을 하고 또 그 대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해녀 항쟁이 발발하게 되는 배경이 설명되기도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해녀들이 힘들게 채취한 해산물 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뻔히 보이는 눈속임으로 헐값에 강매를 하니까 해녀들 불만이 상당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해녀들이 열심히 수확한 해산물을요, 이 한 명의 일본인 상인에게만 판로를 제공했던 점, 그리고 또 해산물의 가격을 눈속임해서 제값을 쳐주지 않았던 점, 항의를 하면 수매를 거부해 버려서 애써 채취한 것들을 썩게 만들어 버리는 이 목리까지. 심지어 이런 만행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나 계속되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책 중에는 그 일본인 상인의 횡포를 묘사한 대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80근 나카무라라는 상인이 들어올렸던 우뭇가사리를 얼른 아래로 내려놓으며 말했다. 예, 80근 맞음. 충분히 100근을 될 줄 알았신디. 미자 언니가 다시 달아보자며 항의를 했다. 그럴 필요 없소. 이 우뭇가사리는 사지 않을 테니 도로 가져가시오. 일본 상인은 저울대로 미자 언니 우뭇가사리를 쿡쿡 밀어냈다. 아유, 경언된 안사민 됩니까? 80근으로 헙서. 선아 어머니가 나서서 흥정을 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아 어머니가 말했다. 세댁, 나도 저울로는 대충 볼 줄 알아. 경허멍도 그냥 속아주는 거라. 따졌다가는 해코지 당혹하 부댄. 그렇다고 그냥 모른 채 속아줘 맞음. 난 애기 낳는 것도 미루고 돈 벌러 왔수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하는디 자기가 캔 물건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미자 언니가 상인한테 당한 것이 분에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다. 작년에 저울 눈금 보는 거 몰란 따지지 못하였주마는 올해는 속지 아니 어젠 배워서 왔수다. 미자 언니 말에 선아 어머니가 한숨을 휴 하고 쉬더니 말했다. 이게 다 나라가 힘이 어신 때문이죠. 알아도 모른 척 허여사 하는 게. 네, 마지막 문장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을 해야 하고 할 말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횡포가 육지물질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육지물질 또 제주물질 이렇게 구분할 것 없이 일제 횡포가 정말 극에 달했었는데요. 눈저울을 속이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본 상인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줘서 가격 경쟁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비 오는 날에 애써 잡은 전복의 양이 아주 많다면서 값을 내려버리고요. 또 바다에 밀려온 감태라는 생트집으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해버리는 건데요. 해녀의 편에 있어야 하는 해녀 조합이 이 상인과 한통속이 되어서 해녀들을 괴롭히니까 해녀들이 비창과 호미를 들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해녀들이 요구 조건을 보면 해녀들의 공동체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치우침 없는 공평한 경제관념도 아주 확실하게 잘 담겨져 있는데요. 지정 판매 일체 반대, 미성년자와 40세 이상의 해녀 조합비 면제, 병이나 기타 장애로 입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조합비 면제, 조합장을 리별로 공정하게 선출하고 조합 재정을 공개할 것, 또 악덕 상인을 옹호하는 조합은 서기를 즉시 면할 것, 또 도지사의 조합장 겸직 반대, 또 일본 상인 배척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요구 조건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정말 대단한 운동이라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네, 책 제목이 해녀 영희니까 영희가 해녀가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희의 아버지가요, 오랜 그 질병을 앓고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영희가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는데요. 물질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아기 해녀가 되었고요. 또 정식으로 입문도 하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도 아주 커서요.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언니를 따라서 야학에도 나가게 되는데요. 일제 횡포에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아주 활활 타오르면서도 영희는 이 열랑망이라는 직책으로 해녀 대표 명단에 이름도 올리게 됩니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풀려났습니다만 해녀 대표 3명과 또 청년 운동가들은 쉽게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책 속에는 이 형무소에서 순사의 눈을 피해서 노래 가사가 적힌 쪽지로 전해졌고요. 이 노래가 해녀 항일 운동의 정신을 한껏 고취시켰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강관순 지사가 지은 해녀의 노래입니다. 노랫말이 무척 가슴에 와닿는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해녀의 노래.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에 한다. 추운 날, 무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어린아이 젖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일했으나 버는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이른 봄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이별하고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조선 각처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 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히 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네, 일제 억압과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우리 제주 해녀들의 서름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 가사에서 참 절절히 전달이 됩니다. 이 노래 역시 당시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인데요. 실제 이 노래가 해녀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세와 종달 등 이런 지역에서는요, 이 해녀의 노래가 노동요처럼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올해가 제주 항일운동 9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노래도 역사도 잘 조명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달에는 제주 항일운동에 관한 책을 통해서 귀한 제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3월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제주 항일기념관이나 해녀박물관 또 4.3 평화공원 같은 곳에 직접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 제주에서 아주 특별한 4월입니다. 다음 달의 주제는 뭔가요? 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제주에게는 정말 특별한 달인데요. 바로 4.3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달에는요, 또 제주 4.3을 기념을 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 4.3을 넘어 세계로라는 주제로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 제주 4.3이 아직까지 이 세계 곳곳에서 이 비슷한 맥락에서 역사적인 되풀이가 되는 곳들이 아주 많기 네. 때문인 건데요.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4.3과 비슷한 맥락으로 일어나는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책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하얀 동백꽃 편지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